두산 로보틱스와 LIG 넥스원을 뛰어넘을 전세계 1위 AI 로봇 대장주 이 주식이 1월에 대장주 됩니다. 돈되는 주식TV 오늘 너무나도 좋은 종목, 중요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작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하고 있죠. 여러가지 호재 속에서 이제 CES 2024에서 로봇 솔루션을 공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참가를 하고요. 두산이 이제 전반적으로 참가하면서 이제 그룹사 전반적으로 내년에 있는 내년 1월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있는 행사죠. 그 전 세계 최대 가전 가구 가구는 아니고 가전 전자 제품들 관련된 모든 회사가 다 참여되는 거라서 이제 전자 관련해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LG 뭐 할 거 없이 다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있고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바로 홍보가 되는 행사가 바로 CES 2024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바로 참가를 한다. 그래서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솔루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들이고 AI나 무인 자동화 이런 것들은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거고, 두산 로보틱스가 CES 혁신상을 받았는데 오스카더 소터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로봇 솔루션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AI가 사람 표정 분석해서 그냥 주문을 받지도 않고 맞춤형 칵테일도 제조를 해줘요. 그래서 표정을 빅데이터로 다 학습을 해서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도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뭐 지금 자살률이 지금 1위고 뭐 코로나 시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우울증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솔루션은 이거고, 이게 이제 뭐 결과물이라서 이제 뭐 서비스라서 그런데, 최종 서비스라서 그런데, 이게 최종 서비스가 아니라 뭐 의료 진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꼭 이제 식음 쪽 이게 해가지고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색깔이나 이런 걸 바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를 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사람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선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로봇이 정말 발전이 되고 더 많은 부가가치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뭐 주가가 거의 한 3만원대까지 갔다가 지금은 10만원대까지 가면서 거의 3배 가까이 2달 만에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시장에 좋은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현재는 적자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후년 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예고는 되어 있고, 충분히 당연히 흑자 전환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일단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장 잘하고 있고, 또 그런 성장률에 맞춰서 R&D 투자도 무려 20%, 이게 적자 기업에서는 하기 어려운 거고, R&D 기업은 적자 흑자 떠나서 흑자 기업도 10%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높은 수준으로 투자받는다고 평가를 받는데, 이런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제 R&D 비용 이렇게 50억, 80억, 20%로 끌어올리면서 계속해서 기술력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좀 선두권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2020년 6개 모델 출시 이후에 판매량이 지금 글로벌 톱 4위거든요. 지금도 이제 4, 5위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해서 주가가 이렇게 3배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 이 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산 그룹사가 거의 다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산 그룹 입장에서도 이 두산 로보틱스를 밀어주면은 본인들의 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어줬을 때 그룹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보는 이득이 많아져서 훨씬 더 밀어주고 싶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은 거의 뭐 보장되어 있다라고 보더라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뭐 당연히 뭐 삼성이나 뭐 여러 기업들도 부각을 받지만, 최근에 주가를 크게 상승한 종목이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아마 방산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이날 갑자기 상한가를 가더니
꾸준하게 그 매물대도 돌파해서 상승을 나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방산으로 빵빵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도 여전히 밸류 메리트가 있다고 보더라도 전혀 뭐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밸류 메리트도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두산 테마란다. 로봇 테마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다리 4개 다리를 가진 사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 사족 보행 로봇이 지금 로봇 시장에서는 가장 또 핫하고요. 왜냐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뭐 특히나 위험 현장, 구조 현장 이런 데서, 그래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LIG 방산을 기반으로 해서 빵빵하게 재무가 좋은 상태인데 로봇까지 신성장 동력까지 된다. 근데 이미 검증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이게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족 보행 로봇 중에 1위는 이제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비하면 거의 반값에 인수했다라고 해서 이번 M&A가 굉장히 저렴하게 신성장 동력을 높일 만한 그런 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LIG 넥스원이 지금 해외 사업 부분을 사부로 확대 개편하는데, 이 사부 쪽이 아무래도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따른 이제 미국 그 또 해외 시장 로봇 진출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 인수 가계약 승인 받으면 최종 인수 전차 마무리되는데 뭐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또 LIG 넥스원 덕분에 전반적으로 로봇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겐 좀 익숙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테슬라랑 구글도 이제 휴머노이드 기반의 로봇에 상당히 지금 현재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이랑은 좀 거리가 먼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의외로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AI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이 옵티머스 2세대 모델이 공개됐는데, 속도도 빠르고 움직임이 매우 정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거고, 사실 기존의 사족 보행 로봇이 더 이렇게 됐었던 이유가 사람처럼 걷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발로 걷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족 보행으로 만들면 이제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커버리지들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것 때문에 사족 보행 로봇이 훨씬 더 각광을 받았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가 로봇 시장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정말 사람처럼 꼭 로봇이 생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더 발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대체하려면 일단 사람의 형태가 되는 게 또 중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의 형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었으나 로봇의 시장이 발달되고 사람을 대체하려면 이 형태까지 유지가 되면 좋겠죠. 휴머노이드의 특징은 결국 AI가 사람처럼 생각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동작까지도 발전이 됐다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2세대, 그 다음 세대에 준비될 내용까지 현재 준비가 되었다라고,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로봇이랑은 또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지는 엔비디아도 역시나 로봇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 빅테크들은 현재 로봇의 사활을 많이 걸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국제 로봇전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곳에서 레퍼런스 자율 이동 로봇 노바 카터를 이렇게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노바 OED라는 그런 어떤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체제 기반으로 해서 효율성 최적화시키고 자율 이동 로봇 개발 배포 가속화해서 개방형 플랫폼인 이제 아이작 AMR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로봇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모듈 형식이라서 창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아이작 심과 아이작 노바 올인 등으로 구성이 돼서 다양하게 이제 그 로봇의 형태에 맞춰서 이용하는 거에 맞춰서 유형을 구분하고 최적화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최첨단 컴퓨팅과 센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 제조 공장과 이제 유통 창고에서 푸들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어서 식품을 인식하고 피킹하는 게 이게 바로 사람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 이제 용기에 담아주는 건 이제 물리적인 로봇의 형태를 또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그 장점이라는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가 어떤 그 휴머노이드의 머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디지털 트윈. 현재 대만의 테크맨 로봇이라는 기업과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디지털화 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디지털이랑 로봇, 디지털이랑 물리적인 움직임들은 모두 다 1대1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에서 움직이면 그게 물리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움직일 때, 뭐 걸을 때, 무의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 뇌랑 내 몸이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라는 그게 돼야지, 디지털 트윈이 돼야지만이 정말 로봇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자, 이 로봇의 발전을 또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펜대를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펜을 돌린다? 사람도 펜을 돌려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동작을 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동작을 로봇이 해낸다라는 거, 정말 정밀 움직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또 AI가 이 정밀한 움직임을 도와줬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일단 이 펜 돌리기가 상당히 인간의 모습과 엄청나게 유사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하면 앞으로도 어떤 뭐 특정 물체를 짚거나 이동하거나 어떤 인간이 지시하는 그 디지털 트윈에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인간이 지시한 그대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는데, 요걸 개발할 때 이 유레카라는 걸 활용해서 개발했는데, 이 두 개의 본질적으로 다른 기계 학습 방법,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그라데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떻게 하냐, 저수준 신경망이랑 고수준 LLM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준 신경망은 로봇 모터에 로봇 본체 제어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고수준 신경망은 외부 루프에서 추론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봇 모터가 현재 본인의 본체를 잘 제어하는 역할을 해서 그 움직임이 뭐 예를 들면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면은, 아니면 뭐 펜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펜을 돌리는 거를 본인에 있는 그 본체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부부터 그 동작들을 구현하는 거고, 이 고난이도 챗GPT4 모델이 들어간 외부 루프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무엇인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리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이건 외부적인 환경부터 추론이 같이 들어가서 내 필요한 리소스를 하나씩 끄집어낸다. 요게 뭐 이해가 잘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내부로부터 끌고 오는 방법과 외부로부터 끌고 오는 방법을 결합해서 연산을 시켜봤을 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애가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채택하는 거고,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특화를 한번 시켜보는 거고, 내부 환경에 대한 내부 리소스에서 특화를 시켜보는 건데, 뭐가 더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니까 훨씬 더 정밀한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펜 돌리기 같은 그런 정밀한 동작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러면 거의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현재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 빠른 발전으로 로봇이 더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거. 이제는 AI를 넘어서 AI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거에 대해서 무한 생성을 가져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휴머노이드 AI 로봇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데이 행사에서 이미 테슬라는 2002년부터 옵티머스 1세대부터 공개하면서 지금의 2세대까지 왔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는 뭐를 또 보냐, 전기차를 훨씬 더 저렴하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구글은 이런 AI 고급 두뇌에다가 로봇 몸체를 결합을 해서 이제 AI 기술을 에브리데이 로봇 몸체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은 뭐다? 그 두뇌다. 이거를 AI로 한다. 그래서 로봇의 발전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물론 삼성이나 LIG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미 가전 쪽에서 삼성, LG가 강했고 로봇 산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여기들도.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건 복핏이죠.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 활용이 될 예정인데 이 복핏의 출시들이 자꾸 조금 미뤄졌어요. 근데 이것도 CES에서는 확실히 공개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LG도 역시나 튀김 제조용 로봇 같은 걸 해서 상용화된 로봇들을 좀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삼성과 L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는 이런 튀김용 로봇 티봇으로 사용처 확대 방안 고민 중이고, BHC 티봇 납품했고, 현재 두산은 교촌에 납품을 했죠. 이미 실제로 매장 몇 곳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LG는 왜 또 이 로봇의 선두주자냐? 2003년에 국내 첫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어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안내, 레보, 배송, 서빙, 살균, 공장, 물건, 물류 이런 걸 가능하는 게 LG다. 그리고 삼성도 복핏이 바로 출시를 예정되어 있어서 의료 그리고 주행을 보조시켜서 이게 물리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서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복지적으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핏 현재 미래기술 산업에 뭐 100조 넘게 투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까지 나온다면 삼성은 지금 AI 가우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있죠. AI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AI 노트북 가지고 있죠. 이제 AI 로봇까지 나온다면 정말 여기서 나오는 시너지들 정말 클 것 같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가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엄청난 무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현재 정부는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현재 지원하겠다라고 얘기 나왔고, 현재 100만 대 로봇 보급을 현재 먼저 정부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은요, 현재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 감소하는 갭만큼 하려는 노력들이 이제 뭐 이민 같은 카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출생률이 엄청 줄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출생률이 이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출생 정책을 늘리고 뭐 임산부에게 독려하는 정책들을 쓰는 것들은 늦었고 이미 이 갭을 줄일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왔어요. 이거를 몇 배로 막 늘려가지고 막 하기엔 이미 그 중간에 갭이 부족한 생산 그런 노동력이 나오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복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로봇이 메꿔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늘리고 민간도 같이 투자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로봇이 이제는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지원할 때 정부가 돈을 대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산업들은 결국 주가가 잘 항상 올라갔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일단 이렌시스입니다. 이게 왜 갖고 왔냐? 일단 복핏에 대한 수혜인데 복핏에 대한 수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진짜 수혜주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렌시스뿐만 아니라 뭐 SBB테크, 인탑스 등등 해서 감속기 기업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뭐 그동안은 풍문 같은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렌시스예요. 실제로 들어가는 게 확인된 게. 그래서 이렌시스는 여러 가지 오일 댐퍼나 감속 모터 같은 점유율 80%를 해냈고, 삼성에 대한 레퍼런스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국내 유수 기업들과 이제 해외 기업들까지 들어가는 기업이 어디다? 바로 이렌시스다. 그래서 진짜로 확인이 되는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렌시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차트랑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 기업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죠. 베노티에날이라는 기업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과 스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를 해봤고요. 테슬라 옵티머스 대비해서 대형 모터랑 소형 모터 성능이 모두 다 좋다라는 것들이 지금 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응들이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거 이런 거에서 테슬라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들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보행이나 그런 운동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베노티에날 웨어러블 로봇이기 때문에 테슬라 옵티머스 1세대, 2세대 발표 나올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테슬라가 또 다음 단계들 IR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때 미리 베노티에날을 공략하셨다가 테슬라가 이슈될 때 또 이렇게 수혜를 본다면 그때 급등 나올 때 좀 이렇게 또 차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종목은 바로 소니드입니다.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4조 보행 로봇 관련돼서 내용이 있는 종목이고요. 사족 이제 해가지고 보행 로봇 해가지고 미국 고스트 로봇 테크놀로지랑 이제 MOU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60랑 해가지고 판매 로봇 기능 확장하는 애드온 기능의 소프트웨어를 더해서 로봇의 기능을 점점 더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테러라든지 이제 뭐 로봇 국산화 전문 기업, TPS 방산 기업이죠. 여기랑 이제 탑재 가능한 무반동 포총 기능까지,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유수의 또 로봇 기업인 휴림 로봇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어디다? 이제 소니드의 자회사 소니드 로보틱스인데 이제 소니드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익숙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고스트 로보틱스, 바로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인수한 기업이죠. 근데 미리 MOU를 체결했던 그런 내역을 가진 회사가 소니드 로보틱스였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실제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했을 때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부각이 됐는데, 또 이 내용이 이런 협약이나 이런 협력이 아니라 또 지분 관계가 또 갑자기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본다면 LIG 넥스원이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할 때 이제 60% 취득하는데 사족 국방용 로봇 제조 관련해서 이미 그 소니드 로보틱스랑 협력을 했는데, 소니드가 알고 보니까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KR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KRM 지분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물 멀티미디어 시절에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드는 KRM과 또 지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수혜를 본다. 그러니까 지분까지 공유가 되어 있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의 기업이 어디다? 바로 소니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까지 싹 알아봤고요. 차트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뭐 날아가는 것과 LIG 넥슨 날아가는 거, 시원하게 날아가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아무래도 기존의 주가가 로봇주들이 한참 좋을 때 쭉쭉 올라갔다가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중장기 이평선까지 내려오니까 슬슬 저점을 다져가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거래량이 다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을 때 상승 시그널이 슬슬 하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구간들이고, 시총 1000억짜리 종목에다가 이 종목이 현재 그 유통비율도 30%밖에 안 돼서 얼마든지 삼성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또 기존의 고가를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 가지고 있고, 삼성이 CES에서 보핏을 관련돼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전후로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베노티에나를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은 동작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줄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하는 종목이고요. 다만 이제 이슈로 좀 부각되는 종목이에요. 뭐 지금 당장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적이 찍힌다 그런 것보다도 현재 의미 있는 저점에서 또 거래량이 슬슬 터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의미 있는 이제 여기는 이제 고점 거래량 터트리는 거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트렸을 때 별로 그렇게 실패 가능성이 좀 적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테슬라 관련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는 당연히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바닥권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은 소니드입니다. LIG 넥스원과 스토리를 좀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주가는 충분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을 본다라기보다는 LIG 넥스원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후속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니즈에 맞춰서 사실 LIG 넥스원이 올라갔을 때 그달 상한가 갔을 때 소니드까지 거의 상한가 갔었거든요. 다시 상한가 자리 그 시가보다도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주가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부터 또 LIG 넥스원이 계속 상승이 나올 때마다 소니드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돈 되는 주식 TV는요, 주식 스터디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 마감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주식 스터디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당연하지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제가 오랜 기간 운영한 방이에요. 1년 동안 수익률이 트렌드 있는 정보를 지금처럼 남들이 뭐 다 올라가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서 이제 이슈 받기 전에 아니면 이제 대시세 초입 같은 자리들 아니면 눌림목 저점들이 형성된 그런 자리부터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손익비 높은 자리들만 공개를 해드리니까 같이 한번 스터디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또 좋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는 주식 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